에이전트 해갖고 두세 명으로 나눠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 두 번째 얘는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거를 내라. 세 번째는 나온 그 결과를 갖다 비평해라.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큰 게 있다 이거죠. 그거는 비즈니스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기업에 활용하느냐. 페이퍼 나온 걸 보면은 저자의 20%가 중국 사람입니다. 미국하고 맞먹겠다는 거죠. 중국이 쌓아놨던 사이언스를 갖다가 프로세스에 들어갔다든지 제품 개발에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때 한국하고의 경쟁력이 나중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니까 하청업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저희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의 석좌 교수이신 황승진 스탠포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이 AI로 바뀌는 전체적인 흐름,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모든 분들께 경각심을 들기 위해서 출연을 결심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좀 거창하지만은 비슷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뭐 AI가 많은 걸 바꾼다라고는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위기를 느낄 만한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건가요? 국가적인 경쟁력으로 보면 1760년에 그 산업혁명이 나면서 영국이 득세를 했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은 그걸 갖다 더 발전시켜갖고 소위 말하는 2차 산업혁명을 미국에서 이끌었죠. 그러면서 리더십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봤더니 1980년대, 90년대 이때서부터 뭐냐면 일본이 품질 관리를 갖다가 앞서갔고 품질로서 미국을 위협까지 했죠. 산업혁명 운동이라든지 퀄리티 운동 같은 것이 한 국가의 운명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우리 먼저 인정하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전 세계의 패권을 바꾸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패권을 바꾸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AI가 그 다음에 그런 결정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네. 물론 지금의 패권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미국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톨토이즈 미디어라는 그런 일종의 그 미디어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AI에 대한 성숙도 면에서 랭킹을 매기는 게 있어요. 미국으로 봐갖고 100으로 잡았어요. 아, 미국이 기준점이군요. 100. 그렇죠. 100으로 예. 해놓고. 한국이 뭐냐면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60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국도 껴있고 모든 그 국가가 다 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한다. 근데 미국과의 관계는 거리가 많다.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한 나라가 있던 거예요. 네. 그게 중국입니다. 혼자 있어요. 딱 혼자.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껴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하나 있고 미국이 100에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마라톤이라고 치면은 독주하고 있는 지금 하나의 주자가 있고 뒤에 그 전체에 뛰는 이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2등 한 명이 1등을 막 쫓아가려고 하는 고개 한 명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페이퍼를 갖다가 있잖아요. 거기 뭐 이제 구글에서 메타에서 나오고 스탠포드에서 나오고 뭐 카네기 멜론에서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페이퍼 나온 걸 보면은 저자의 한 20%가 중국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중국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돌아간다면은 그러면 같이 미국하고 맞먹겠다는 거죠. 네. 물론 그렇게 뭐 집단적으로 그 이민 관리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완전히 허황된 스토리가 아닌 게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이렇게 세계적인 위상에까지 놀려는 게 누구냐 하면은 진대재 박사니, 이희국 박사니, 황창규 박사 같은 미국에서 유학파들이 한국에 와갖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 시나리오를 본다면은 중국인 그 연구자들이 구글에서 배운 거, 메타에서 배운 거, 스탠포드에서 카네기 멜론, MIT에서 배운 걸 갖다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이거.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의 AI 기술이 지금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더 더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거죠. 파괴력이 나온 거죠. 게다가 뭐냐면 중국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뭐냐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겁내하는 건 뭐냐면 알리바바 같은 데가 데이터가 더 많은 거예요. 아, 더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유리한 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메타나 그 구글 같은 데서는 언어를 갖다가 뭐 100가지 언어를 하겠다, 300가지를 하겠다, 30가지 코어 랭귀지를 또 이용해서 하겠다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쩌면 중국하고 영어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터넷 데이터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요. 그거에다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중국어의 더 많은 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두 개 합쳤을 때 그 파괴력이라는 거는 좀 생각이 힘들죠. 한국 기업들이니 아니면 국가라든지 아니면 학계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신 차려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교수님께서 이 AI와 관련해서 이제 저한테 좀 참고해서 보라고 좀 글을 좀 보내주셨어요. 이제 이번 AI를 뉴 AI라고 분석하셨더라고요. 그렇죠. LLM부터 레그부터 뭐 제가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뭐 인베딩 뭐 이런 등등 지금 벡터 이런 걸 엄청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되게 쉽게. 요 뉴 A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지금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알리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그 현상하고 흥분이 여기 와서 봤더니 좀 이해가 안 돼 있어요. 딴 나라에 온 거야. 물론 딴 나라죠. 저기서 이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열긴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월드컵이 열리는지 모르네. 약간 이런. 그렇게까지 너무했지만은 축구는 더욱더 센시티브한 토픽입니다. 이건 뭐 AI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뭐냐면 국가의 경쟁력이 달려있는 이런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야단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경각심이 없고 나오는 것도 뭐냐면 LLM 정도 그리고 또 LLM을 갖고 어떻게 오피스에서 더 잘할 수 있냐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큰 게 있다 이거죠. 그거는 비즈니스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소위 말하면 우리 그 한국과 미국과 중국의 리서치의 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갖다 어떻게 기업에 활용하느냐. 이거는 더 큰 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우리의 그 관심은 뭐냐면 제 두 번째 어떤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 LLM은 저쪽에서 구글에서 했다, 메타에서 했다, 오픈 AI에서 했다. 그거는 벌써 졌어요. 그런데 그걸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업에다 이용하고 정부에다 이용하고 행정에다 이용할지에 대한 두 번째 그 파급 효과를 우리는 먼저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게 이제 뜻이죠. 네. 근데 교수님들 오피스 옆에 계신 분들이 노벨상도 엄청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항상 연구하시고 또 그 변화를 실리콘밸리에서 보신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AI가 진짜 전 산업을 바꿔놓을 만큼 그렇게 큰 겁니까? 저도 MBA 때 그 가르칠 때 클래스에서 가르칠 때는 이런 게 있으니까 시험에는 안 나지만은 한번 알아봐라. 뭐 이거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게임이지 비즈니스 우리에서는 사용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7, 8년 전에 뭐냐면 이세돌을 깼죠. 알파고가. 그 다음에 알파 제로는 알파 고를 갖다가 그냥 뭐 100대 0으로 깨버렸죠. 사람들이 와 AI가 크구나. 그때까지 웨이크업콜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 하겠냐 우리가. 바둑을 잘 두네. 바둑이죠. 바둑 얘기지. 이건 비즈니스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한 얘기가 뭐냐면 Where's the beef? 실속을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는 어디 있느냐. 이게 다 과대평가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이게 나왔는데 봤더니 정말 이게 말이 되네. 아직까지도 많은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한 얘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오해다 이거죠. Where's the beef? Here's the beef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프가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잘 쓰는 데가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재밌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오픈 AI가 챗 GPT로 번 수입보다 액센처가 번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LLM을 만들어서 지금 번 돈보다 이 기술을 갖다 쓴 갖다 들어갖고 컨설팅하는 회사인 액센처가 얘네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시작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하고 하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막상 이용될 때쯤에는 뭐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타이밍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중국이 쌓아놨던 사이언스를 갖다가 이용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들이 만드는 그 기계라든지 프로덕트에 들어간다든지 프로세스에 들어간다든지 제품 개발에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때 한국하고의 경쟁력이 나중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니까 하청업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우리한테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하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을 보면요, 해야죠 하는데 사실은 뭘 해야 할지는 아직까지도 저 밑에 지금 시작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어떤 윤곽을 갖고 있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뭘 해야 할지를 알려면 정말 이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그 상상까지 해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옛날 AI와 뉴 AI가 차이점이 있다는 건 뭐냐면 2012년에 미클로프라는 체코의 한 과학자가 박사 논문을 썼는데 단어 하나를 갖다가 이거는 페이퍼, 이건 테이블, 이거 각자를 갖다가 숫자로 표현하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숫자로 표현하는데 연필 남은 31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벡터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0.1, 0.75, 마이너스 1.2 뭐 이런 방법으로 해갖고 512개의 숫자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경우의 수로 따진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넓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내용을 갖다가 감안해갖고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쓰는 그 인터넷에 그 데이터를 갖고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었고 이건 펜이고 이거는 펜슬이다 하면 그 두 개는 달라요. 물건이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그 벡터라고 한 거에 가보면은 근처에 있어요. 요만큼 것들. 어차피 이도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페이퍼도 근처에는 있지만은 그렇게 가깝잖아요. 좀 멀리 들어가. 거기다가 뭐냐면 사과, 애플은 뭐냐면 저쪽에 있어요. 먹는 거라서. 네.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은 킹이란 단어에서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 하면 이코르 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벡터로 그냥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수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네요. 거진 그 단어의 의미가 뭔가 모종의 로직이 있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롭게도 이러한 정도의 숫자 사이의 관계가 의미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 312 했다면은 312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냥 순서대로 했어. 이게 아니라 이거 두 개는 가까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토마스 미클로프라는 사람이 구글에서 이제 그 박사 논문을 끌 때쯤 연구를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자기네 알고리즘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그 나온 그 결과가 트랜스포머라는 테크놀로지예요. 그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는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장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일련의 단어죠. 그 벡터를 갖다가 잘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고 나면 아웃풋으로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뭐냐면 일련의 벡터의 숫자가 나오고 그걸 갖다가 또 언어로 바꾸면 불란서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의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계어로 갔다가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숫자어로 갔다가. 그렇죠. 숫자로 조작을 한 다음에 숫자에 도착해갖고 그 도착한 걸 갖다가 다시 언어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인간어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질문을 하면은 답을 영어로 놔준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에 답을 내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생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얘가 만들어내네 이런 얘기. 그것도 문법이니 뭐 문장의 그 부드러움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거기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테크놀로지의 파워가 나온 거예요. 첫째는 읽을 뿐 아니라 쓸 줄 안다는 거예요. 읽을 뿐 아니라 쓸 줄 안다. 근데 그것을 텍스트만 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에도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된다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뭡니까? 아니까 그 걔가 이 펜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연필 하나 그려주세요 하면 연필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볼 때는 읽는 것뿐 아니라 쓸 줄 아는 거죠. 네. 멀티모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글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알아듣고 네. 그리고 대답을 또 뭐냐면 자기 생성해갖고 만들어낸 거. 그게 CL이라는 거죠. 네. 요약하자면은 세 가지는 멀티모달이죠. 글을 쓰고 이미지를 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을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테크놀로지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네.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테크놀로지가 나오는 거죠. 엄청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개 맛배기를 좀 보여주실 텐데 그 중에서 좀 저희가 제일 신기할 만한 것부터 조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 가죠. 네. 이제 첫째 얘기로 뭐냐면 그 여성분들한테 주로 일어나는 가장 그 위험한 병 중 하나가 유방암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방사성 전문 의사가 딱 보고 나면은 이건 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를 갖다가 기계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얘네들도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요새 와서는 거진 비슷한 실력까지 올라갔다가도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 그 방사선이나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선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컴퓨터는 픽셀을 본단 말이에요. 픽셀이라는 건 뭐냐면 선을 이루는 픽셀이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는, 우리는 픽셀을 못 보죠. 그렇죠. 그 하나의 도트까지는 안 보이게 하는 게 우리가 화질 좋게 보이게 하는 게 그 도트를 최대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 눈에 띄지 않게끔 선을 만드는 건데 얘네들은 픽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픽셀을 보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얘네들이.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인간하고 얘네들의 그 실력이 비슷하지만 보는 데 있어서 걔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코넬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하고 일부 그러니까 학자들하고 뭘 연구를 했냐면 유방암이 진단이 되잖아요, 어느 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는 됐고, 근데 암 된 사람들의 사진을 갖다가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필름을 보여줬어요. 1년 전에 필름 보여주면서 찾아봐. 야, 이거 연관성 있나 한번 봐라. 근데 의사들이 1년 전에 봤을 때는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제주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뭐 5월 달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괜찮다 그랬어. 근데 한 12월에 갔는데 나 암이라고 진단받아 제 주위에도 몇 분 계세요. 근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당연히 옛날 걸 못 봤으니까 없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은 있는데 이 기계한테 훈련을 시키니까 1년 거를 보여주니까 야, 여기에는 연관성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만 보여줘갖고는 식별 능력이 안 생기니까 멀쩡한 사람들에 대한 섞어서. 그것도 이제 이 사람들은 옛날에 그 사진이 이랬다. 그걸 보여주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는 암이 안 생겼고 저렇게 생겼을 때는 암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식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기계는 뭐냐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생길 것 같다. 소름이네요, 소름. 걔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우리가 거죠. 못 보는 것까지, 인간이 못 보는 것까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텐셜인데 우리가 트레이닝을 제대로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파워죠. AI가 좋다라는 걸로 지금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야, 사람이 이거 하나하나 보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그렇죠. AI는 훨씬 더 많이 빨리 볼 수 있어까지만 들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건 그거는 당연히 그렇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도 미리 볼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기술이고. 그렇죠. 일종의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다음에는 구태여 종합병원 아니라도 아무리 그 시골에 어떤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이거야 뭐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기계에다가 적용하면 어떨까요? 기계에다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기계가 어떤 데 스톱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스톱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스톱하고 에어컨이 고장나죠. 똑같은 개념으로 고장났을 때 10분 전에 뭐가 있었느냐, 1시간 전에 뭐가 있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상징후. 그렇죠. 이상징후를 갖다가 해갖고 이럴 경우에는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랐는데 그렇죠. 사람은 못 보던 거를 기계는 이거 1시간 뒤에 고장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야. 무조건 고장나는 건 아니지만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군요. 근본적인 아이디어와
AI의 그 파워가 섞으면은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수많이 있다 이거예요. 고장난 걸 미리 예측해갖고 사전에 뭘 조치를 취하면은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에서 계속 했던 손님들이 언젠가는 나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 관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징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딴 회사로 넘어갔을 때 벌써 늦는 거지. 이 징후를 미리 파악하는데 또 아까 LLM의 능력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음성도 되고. 그러니까 기계가 내 징후를 파악을 한 다음에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렇죠. 더 나가갖고 진단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 지금 에스컬레이터인데 5번째 계단에서 뭐가 껴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갖다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회사가 뭐냐면, 그래? 그러면 가서 고쳐야지. 그냥 진단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수 더 나가죠.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건데, 퀄리티 컨트롤은 유명한 게 SQC 했고, 예를 들면 어떤 그 기계 제조가 나온다든지 하면 계측을 해요. 지금까지 몇 센치가 나오고 있다 하면 그걸 찍고 다음에는 얼마 이렇게 찍어 나가죠. 그러고 나면 평균이 이렇게 있고 거기서부터 3시그마를 올라가고 3시그마를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건 이게 표준편차죠. 그러면 박스권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그러고 나서 하다가 기계가 만약 그 박스권 밖으로 하나가 딱 나갔다 하면 이거는 뭔가 이상이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퀄리티 컨트롤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고장이 난 후에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AI라는 그 기술을 이용한다면은 그걸 갖다가 아웃풋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인풋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인풋을 측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보기 전에 야, 너 이대로 갔다가는 고장나 저거 문제가 생겨 거기에. 인풋을 갖고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거죠.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풋을 보지 말고 인풋을 봐가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LA에 나오는 그 화재도 이해할 수 있죠. 제자 한 녀석이 프로젝트로 제 밑에서 한 게 있어요. 불이 나면은 어떤 방향으로 불이 번져 나갈까라는 걸 갖다가 AI로 푸는 게 있어요. 뭐 바람이라던가. 그렇죠. 뭐 바람도 있고 그리고 얘들이 강이 있으면 거기로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고 나서 언덕이 위쪽으로 있으면은 가기를 무서워해요. 그렇지만 내려가는 거는 쉽게 내려가죠. 사이언스가 있대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소방 능력을 어디다가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냐. 어디를 어떻게 막자. 이런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걸 AI를 풀어갖고 내가 불이라면은 나는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 게 내가 가장 땅을 많이 따먹을 거냐. 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불의 입장에서 일종의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얘가 하는 걸 할 보고 수 하는 있겠네요. 거죠. 땅을 따먹을수록 너는 점수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건 노력해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땅 따먹으려고 계속 전선을 갖다 바꾸는 거죠. 몽땅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LLM이 갖고 있는 힘을 또 인간이 덧붙여갖고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LLM의 기본 능력이 read, write하고 멀티미디어지만은 걔 혼자 갖고는 사실 뭐 퍼즐 게임밖에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딴 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현이 뭐냐면 LLM이라는 거는 아주 스마트한 신입 사원하고 같은 거다. LLM 자체는요? 아니요. 왜냐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똑똑한데 우리 비즈니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오늘 우리 비즈니스에 익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뭐냐면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다 시스템으로 연결되죠. 이걸 연결해야지만 얘를 쓸만한 직원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RAG라는 시스템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HR 시스템. 예를 들면 어느 직원이 들어와고 내년에 우리가 가족하고 일주일 동안 그리스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 일주일 동안 휴가를 얻을 수 있나? 하는 걸 갖다가 누구한테 뭐 전화할 거 없어요. 내년에 7일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회사의 HR에 대한 서류가 있어갖고 그걸 싹 가갖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집어갖고 너는 7일 동안 가능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가 다 흡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그 렉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갖고 세상에 있는 어떤 파일도 연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PDF 파일이에요. 네. 만약에 회사에 어떤 정책 같은 게 있다 하면 PDF로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다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PDF가 디지털화하기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 호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LLM이 올 때는.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호구가 바로 PDF예요. 더 놀라운 건 홍 기자가 어떤 파일을 갖고 내가 어떤 파일을 갖고 있는데 서로가 이 연결이 안 돼. 왜냐면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 거는 파일이 뭐 딴 거로 돼 있어. 네. 그리고 영어로 돼 있고 한국어로 돼 있는데 저는 영어 잘 못 읽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PDF로 바꾸기만 하면은 그쪽도 PDF만 바꾸면 얘가 둘 다 핸들할 수 있어요. 그냥 서류를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놓는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가봐갖고 설명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LLM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파일을 갖다가 소화해갖고 일종의 hub and spoke 시스템을 갖고 그러니까 마차 바퀴 같은 스타일이 되는 거죠. LLM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스포크가 뭐냐면 당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PDF 파일이라든지 ERP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MES, 뭐 CRM, 뭐 많잖아요. 그 자체가 다 여기를 통해 갖고 연결이 된다. 요새 CRM하고 MES니 뭐 ERP하고 연결하는 게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언어를 쓰든, 그러니까 우리는 챗GPT 대화할 때, 아, 얘가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불어도 하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컴퓨터 언어도 얘가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뭘 하든 다 연결시킬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하나가 헙이 있고, 스포커 이런 정도에 끝나는 게 렉이고 그 다음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이놈이 정말 큰 놈이에요. 에이전트라는 건 이걸 뭐냐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파일을 여기서 끌어와 갖고 내가 딱 본 다음에 야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컴퓨터로 하여금 LLM으로 하여금 그걸 갖다가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그 에이전트라는 녀석은 뭐냐면 레그보다는 한 수 위죠. 그러니까 레그는 파일을 갖다 연결하게 하는 정도, 시스템을 갖다 연결하게 하는 정도지만은 이 에이전트는 그걸 갖다가 아예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예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회사에 출근 버스가 있는데 10대가 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들을 갖다가 픽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선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10개 노선을 갖다고 해봐라. 최적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적화. 시간을 최대한 짧게 동선도 짧게 다 그렇죠.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낸다면은 에이전트 해갖고 일을 갖다가 2-3명으로 나눠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예는 뭐냐면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거를 내라.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을 갖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온 그 결과를 갖다 비평해라. 뭐 3명의 에이전트를 갖다가 써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사람한테 보고를 해요.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좀 더 발전시키면은 내가 물류회사라고 가정합시다. 물건들을 여기 있는 거를 저기다 옮기고 이번 주에는 다음과 같은 잡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회사를 위해서 여기서 픽업해갖고 저기다 갖다 놓고 얘는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또 CS 가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미국은 워낙 많은 트럭들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저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해서 뭐 찾아보고 했더니 뭐 예를 들어 마이애미에서 트럭을 운전을 해서 저기 뭐 밴쿠버에다가 놓고 거기서 또 밴쿠버 물건을 실어다가 시카고에다 갖다 놓고 시카고에서 또 뭐 YM에다 놓고 근데 그게 다 같은 물건이 아닐 거잖아요. 처음에 갖고 갈 때는 뭐 식료품 싣고 갔다가 저기에서는 뭐 저기 테이블 싣고 갔다가 올 때는 뭐 저기 곡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정말 복잡한 일인 거잖아요. 그거를 최적화해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디멘션이 있어요. 하나의 디멘션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물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는 타임이고 또 하나는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함수가 어떻게 보면 두 개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격을 낮춰야 되고 얘는 부지런히 그러니까 빠르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두 개의 솔루션은 다른 거죠. 그리고 또 그걸 갖다 최적화해 갖고 하나의 솔루션을 만드는 거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 모델을 쓰는 거예요.
네 임무는 시간을 가장 짧게 하는 방법으로 탑 10을 갖다가 끄집어내라. 너는 코스트를 갖다가 하는 방법으로 코스트 면에서 예를 들면 한 달 내에 할 수 있는 걸로 다음 10개를 갖고 와라. 그걸 갖다가 세 번째 에이전트한테 주면서 야, 너희들 이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컨트랙트하고 맞는지를 봐라. 컨트랙트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 트럭 가운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컴퓨터 장비니까 그 전에 배추 한 트럭을 여기다 쓰면 안 된다. 둘이 같은 곳에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뭐 여러 가지 그런 네. 조항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먹을 걸 싣고 갔는데 또 그 올 때는 약품을 뭐 싣는다거나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규정이 어떻게 하면 그거는 타임 옵티마이제이션에도 안 끼고 그렇죠.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도 안 끼죠. 그다음에 얘들의 컨트랙트가 있어요. 문서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서가 뭐 수십 장이 돼 있는 거 다 다르니까 그죠. 이걸 갖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20개의 솔루션을 갖다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컨트랙트에 그러니까 어느 회사는 이렇게 날르고 두 번째 회사는 이거고 한다면은 얘가 뭐냐면 다 체크하면서 이거는 안 됩니다. 저거는 안 됩니다. 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컨스트레인트를 지금까지는 수학은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그다음에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 뭐 이런 거 타임 미니마이제이션은 할 수 있었어요. 옛날 수학 갖고. 그렇지만 얘처럼 컨스트레인트를 예를 들면 규정상으로 이건 안 된다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다 언어로 돼 있으니까. 이 컨트랙트를 갖다가 어떻게 인간이 다 읽고 그 하는 20개의 라우트를 갖다 보면서 뒤지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데 대해서 얘는 에이전트 3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번은 과거 AI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3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이거 다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건데 3번의 문제가 AI로 풀릴 수 있게 되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번이 됐던 거는 그냥 신기하네? 근데 막상 쓸 때는 없네? 근데 3번이 되고 나서 보니 이게 굉장히 절묘하게 잘 쓰일 수 있구나라는 그렇죠.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LLM이라는 녀석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지만은 사실은 LLM 혼자 갖고는 비즈니스에 대한 응용의 한계가 있다 이거죠. 거기에다가 뭐냐면 렉을 붙이고 거기다가 또 에이전트를 붙였을 때 그러지만 LLM과 그의 일당이 되는 거죠. 이 일당들이 모여갖고 비즈니스와 AI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Where's the beef 했잖아요. 비즈니스에 어디가 연결되는 게 있느냐. 지금 와서 보면 모든 게 다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LLM에 모든 걸 연결했을 때 비즈니스의 싱글 윈도우, 그러니까 하나의 UI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만 얘기를 하면은 모든 걸 다 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원래 LLM이 나왔을 때 그 위에 레그를 붙이고 에이전트를 붙였듯이 앞에 또 뭐 붙을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버티컬 도메인 이 분야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또 기술을 더 붙여갖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사용할지는 또 그 분야마다의 숙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디멘션을 넣는다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LLM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엘리멘트죠.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너릭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우리 도메인, 예를 들면 블룸버그가 대표적인 얘기죠. 블룸버그는 자기네가 블룸버그 GPT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 자기네 그 파이낸셜 데이터만 전문으로 하는 GPT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새로운 도메인에 특정된 그런 LLM으로 일종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LLM을 만드는 과정이 두 단계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첫째 단계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갖고 파운데이션에다가 기초를 갖다 만들고 이게 진짜 일이에요. 이걸 갖다가 만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그 위에 얹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경우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GPT라는 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다음에 챗 GPT는 챗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위에 얹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GPT라는 걸 잡아갖고
아니면은 구글 거라든지 메타 거를 잡아갖고 그 위에다가 우리 도메인에 맞추는 데이터를 또 집어넣으면은 우리 도메인에 맞는 게 나오죠. 아니면 거기다가 내 회사에 대한 어떤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도 있고, 그건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돈도 거죠.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복잡하고, 들죠. 예. 그 다음에 그거 갖고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은 남의 걸 써갖고, 그 위에다가 파인 튜닝을 우리 거에다가 한다든지, 거기다가 그것도 아니면 렉을 붙인다든지, 에이전트를 붙였을 경우 LLM과 그의 일당이 완성되는 거죠. 일당들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비즈니스의 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비즈니스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